여러분 그 튤립 버블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특별히 금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뭐 옛날에 뭐 네덜란드에서 튤립 국은 하나가 뭐 집 한 채 값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을 텐데요. 이게 무슨 인간의 광기, 뭐 투기꾼들의 뭐 정신 나감 이런 거를 이제 상징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메타포인데, 실제로 그 당시 딱 그때예요. VOC 주식이 막 거래되고 막 황금 시대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튤립 가격이 1636년에서 37년 1년 사이에, 1년도 아니야 몇 달 사이에 11월 12일에는 25원이었던 것이 11월 말이 되니까 100원이 되고, 12월에는 150원이 되고, 그 다음에 2월이 되니까 200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 10배가 된 거예요. 10배. 석 달 만에 튤립 부근값이 10배가 됩니다. 이유가 있느냐? 이유도 없어요. 그냥 마치 뭐 요즘에 뭐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 뭐 SK 바이오팜이 주식이 막 올라. 이유가 있나요? 아니야. 그냥 오르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로 무슨 인간의 광기를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큰 피해를 보고 다 망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를 우리 페트람 박사님께서 조사를 해주셨어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책에 보면 나오는데, 부왕 튤립이라는, 이 부왕이라는 게 뭐 비스로이랑 했던 것 같아요. 부왕 튤립이란 튤립 국은 하나는 4200길더인데, 4200길더가 얼마나 되는 돈이냐면, 그 당시 황금의 커브 같은 그런 고급 주택가, 암스테르담의 무슨 강남 같은데 뭐 한강뷰 뭐 이런 거, 그런 저택 하나가 1000길더 정도 했대요. 1100길더. 그러니까 튤립 요거 하나로 강남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었던 거죠. 또 최고가는 앵크하이젠 제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튤립인데요. 아니, 튤립에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얼마나 비쌌으면. 이 튤립 같은 경우는 5200길더, 아파트 5채 값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락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무슨 뭐 가치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튤립 하나 심어가지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집 5채 값에 샀던 사람들은 빚지고 다 망했느냐, 그 집 5채 값을 어떻게 갚어, 완전히 폭망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회원제 클럽에서 거래됐기 때문이에요. 튤립 거래는 실제로 그 당시에 하를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요즘으로 치면, 서울로 치면 부천 정도 되는 그런 붙어있는 도시인데요. 거기가 이제 튤립 거래의 중심지라서 거기서 285명의 회원들이 등록된 클럽에서 거래를 한 거고, 암스테르담에서는 60명 정도가 그 회원제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 해서 뭐 한 400명 정도예요. 이 400명 정도 등록된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고, 특히 그 중에서도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특정한 종교를 가진 개신교 일파인데, 이 사람들이 거의 튤립 거래를 독점하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이 메노나이트라는 사람들은 평화주의자래요. 왜 병역 거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교파라서, 다른 거는 투자를 잘 못하는 게, VOC 지분을 투자하려고 봤는데 VOC는 무역회사긴 한데 용병도 써요. 전쟁도 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정부가 VOC한테 권한을 줍니다. 너희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네덜란드 정부를 대표해서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군사활동도 할 수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행정을 할 수도 있고, 점령을 할 수도 있고, 너희들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이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VOC가 전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싸우고, 뭐 되게 재밌어요. 일본에서 사무라이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전쟁을 시켜요. 뭐 이런 식의 막 이런 전쟁 활동을 많이 하니까 메노나이트 입장에서는 VOC의 지분을 살 수 없는 거예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에 어긋나. 그러니까 평화적인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튤립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 얘기냐면, 이 400명이 다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뭐 우리 교회 다 교인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끼리 아주 높은 가격에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거 폭망하게 내비두겠어요? 아니죠. 서로서로 웬만하면 다 좋게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 거래된 방식을 보면, 아까도 봤듯이 11월부터 2월 정도까지 거래가 폭증한 거잖아요. 거래가가. 이 겨울이에요. 실제로 튤립 구근은 봄이나 돼야 땅에서 파가지고 거래가 되는데, 겨울 동안에 땅에 묻혀있고, 겨울 동안에 그런 미친 가격으로 거래가 됐던 것을 실제로 현물까지 주고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폭락을 하니까
400명이 모여서 잠깐 이거 봐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야, 우리가 지금 이거 너무 심하게 과열을 뜬 것 같아. 우리가 좀 조정을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를렘 지방법원에 가서 화의를 요청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좀 판단을 해주세요 했는데, 하를렘 지방법원은 이게 자기들한테 너무 큰 이슈라서 넘겨요. 하를렘이 속해 있는 홀란트주 상고법원에 그 판결을 넘기고, 그런데 홀란트주 법원에서는 판결을 그냥 좀 성의 없게 해요. 그냥 계약한 대로 해. 뭐 돈 내기로 했으면 다 내고 받기로 했으면 다 받아 라고 그렇게 판결을 하니까 다시 상인들이 이거 안 돼. 야, 그러면 우리 400명 중에 한 200명은 망한단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해. 그래서 이번엔 의회로 가져갑니다. 네덜란드 의회로 가져가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의회는 그런 거 잘하죠. 의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페널티 3.5% 그 정도만 주는 걸로 끝내자. 그러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5,000 길더짜리 튤립이면 3.5% 곱해서 175 맞죠? 175 길더의 페널티만 내면 이 5,000 길더짜리 그냥 계약 없었던 걸로 하자, 없었던 걸로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상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노나이트 상인들도 그걸 다 따르겠죠. 왜냐하면 정말 자기 친구, 다 친구고 교인인데 그건 망하게 할 거예요? 파산하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나한테 특별히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그냥 3.5%만 받고 없던 걸로 해줍시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계약이 될까요? 계약을 못하죠. 왜냐하면 계약을 무효화한 거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누가 튤립 거래를 하려고 하겠어요? 계약서 썼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무효 흐지부지 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튤립 시장 자체가, 튤립을 놓고 이렇게 투기 선물을 하는 그런 시장 자체가 거의 없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튤립 버블이 주는 진짜 교훈인 거죠. 그렇죠. 이성적이었던 거죠.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이성적인 결말이 났던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튤립 버블이 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남아있느냐라고 하면,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예를 든 거예요. 하여튼 영국이 문제야. 이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할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뭐 메노나이트 싫어했겠지. 뭐 너희들 투기하면 안 됩니다. 뭐 돈을 멀리 해야 됩니다.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모아다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썼는데, 책에다 썼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 갖다 썼던 게 튤립 버블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100년 전 자료를 구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그 목사님께서 자기 저서에다가 넣었는데, 그 책이 대박이 나서 팔리면서 그때부터 튤립 버블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투기의 사례로 그렇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